웨이 모양이야. 왜? 예쁘지 않아? 여자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상납하다.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냄새도 나고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좀 집 좀 꾸며줄까? 그럴까요? 알겠어. 좋아. 요즘 홈 가드닝이 대세. 이거 보세요. 자.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예뻐. 근데 이거 너무 우거져서 뱀 나오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예쁘게 꾸며줄게. 스멜. 요즘에 향초로 집 꾸미는 게 유행이래. 어때, 마음에 들어? 근데 너무 많아서 뭐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어머, 얘는 요즘 트렌드 너무 아. 많다. 그래, 나 고급져. 됐지? 우리는 갈게. 안녕. 근데 이거 봄맞이 인테리어 맞아?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셨어요? 네. 요새 한 주 한 주 해가 부쩍 길어지는 것 같죠? 맞아요. 오늘 아침에 나 일어나는데 해가 아침에 너무 눈이 부셔서 나 잠에서 깼어요. 맞아요. CEO님이시라서 네. 집안에 햇살이 가득 통유리 집에서 아니. 정남향. 뭐 그런 거? 싼 집 사시는 그런가? 거다. 남양주인가? 우리 집. 그리고 네. 인생의 삶의 반은 사실 직장에서 보내지만 네. 휴식은 사실 우리 집에서 많이 대부분 취하잖아요. 맞아요. 난 옛날에는 주말도 일해서 집은 거의 자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주말엔 좀 쉬어보려고 네. 집에서 좀 쉬어보니까 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이 우리가 어떤 곳이냐 하는 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생각 다 해보지 않아요? 뭐야? 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해보죠. 있죠. 그죠? 뭐 우리 있어요? 회사 식구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는 뭐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귤나무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귤나무. 근데 귤나무가 너무 갖고 집들에. 싶은 거예요. 네. 어. 서울에 귤나무를 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갖고. 비닐하우스요? 괜찮네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요. 뒷마당에는 텃밭이 있어서 깻잎이랑 토마토랑 오이랑 고추 이런 거 심어가지고 가든파티. 가든파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름에 거기서 어프어프 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농구 코트가 있어서 우리 남편과 나의 아들들이 거기서 농구를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유라 씨는 뭐예요? 집주인은 저는 어떤 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집이라면 좀 부모님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집이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중요한데 부모님은 아니다. 남자여야 한다. 남자여야 한다. 근데 또 막상 살아보면 네. 나중에 집이 더 중요해져요. 맞아요. 그래요. 그쵸. 뭐안간것 아니, 같아. 그냥 주변을 봤을 때. 근데 우리 봄철이 또 이사철이기도 하잖아요. 네. 요새 봄철 맞아서 이사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새 신문 보니까 요새 전세 대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힘들어요. 전세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죠? 제가 그 풍자 만화 하나 봤는데 네. 집 앞에 써놓은 거예요. 매매가 3억, 전세가 4억.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비싸게 파는 공감을 거죠. 하는 게 저희 친오빠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대출할 수 있는 신혼부부를 네, 위한 그쵸, 대출 그쵸. 금리 싸게 나온 게 있어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집을 차라리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맞아. 네, 대출 받아서. 저도 11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전세 계약해야 되는데 요새 전세 값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오르셨어요, 그 동네는? 아직 안 물어봐가지고 물어보기가 집주인한테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지금 전세값이 얼마예요? 아니 근데 저희같이 일반 회사원들 200만 원 안팎으로 월급 벌어서 뭐라고요? 집 사기- 200만 원 안팎의 월급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윤세영 캐스터의 지금 월급을 다 알고 있는데 200만 원 안팎이 뭐예요? 서영 씨가 우리 행사를 같은 많이, 행사를 많이 뜨죠. 아니, 아니 윤세영 되게 캐스터 많이 뭐 벌어요. 어쩌면 방장님보다 많이 벌어요. 네. 동네 행사란 행사들은 다 연락하세요. 땡겨가지고. 내고 가네. 싸게 가요, 싸게 가. 저도요. 그런데 서영 씨는 좀 특이하게 많이 버는 케이스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그쵸, 일반 그쵸. 직장 생활 사람하는 사람들은 집 사기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참 전세 앞서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집에 대해 알아보다가
뭐 사지는 못하겠지만 세상에서 비싼 집은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맞아, 사실 좋네요. 이렇게 이상향을 좀 크게 보고 좋은 집 사겠다 마음 먹고 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 뭐 어차피 우린 평생 벌어도 못 살 것 같으니까. 집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얼마 정도? 좋네요. 네, 한번 보긴 해볼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타임즈가 11월 달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탑 10을 뽑았는데 네. 제가 간추려서 3개만 딱 세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3위는 네. 이 프랑스 코트라즈에 있는 이 자선 사업가 릴리 사프라의 집인데요. 파리. 이게 레오폴다 빌라라는 곳인데 빌라. 이게 외국 돈으로 따졌을 때 7억 5천만 달러. 7억 5천만 원 달러예요? 달러?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8천억 원. 정확히 8천억 원이요? 8,252억 원. 어머, 아니 어머, 그럼 어머. 잠깐만 8천억 원이면은 8억짜리 집을 1000채를 살 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아까 아파트를- 빌라라면서요. 빌라. 빌라인데 거의 아파트를 동으로 단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이 8억짜리 안 와요, 아파트를 다 감이. 튀어가지고 천세대. 웬일이야. 보통 아파트 한 동이 40가구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몇동 단지가 있는 거네 아예. 와. 이야. 40가구씩 프랑스라고요? 이런 집은 프랑스에 어떨까? 있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또 1, 2위 들으시면 또 어마어마하게 놀라실 지금이 네. 3위였네요. 아 1위가 아니죠? 네, 3위죠? 적대잖아요. 네, 이제 네, 네. 조대로 넘어가는데 일단 인도 뭄바이에 있는 안틸라 빌딩이라고 네. 인도에 있는 최고의 부호인 무케시 안바니의 집이거든요. 네. 이게 외국 돈으로 봤을 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원. 화면에서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이게 하나의 빌딩인데 그렇게 비싸네요. 그죠? 네, 진짜 비싸죠. 그리고 이제 비싸다. 또 1위는 저희 많이 알고 있는 영국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전. 왜 비싼지 알겠다. 그런 데는 차 타고 그 현관부터 집까지 가는 데까지, 그쵸, 대문부터 그쵸, 집까지 가는 데까지 뭐 맞아요. 한 10분 정도 차 네, 타고 밥 가요. 먹으려면 15분 가야 네. 돼요.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요. 네. 그리고 한 네. 몇십 분 있다가 들어가서 그쵸, 그쵸, 가는 그쵸. 그런데. 버킹엄 궁전이 궁전. 15억 5천만 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 아니 1조 7천이요. 하긴 궁전도 왕족이 사니까 그죠? 그렇죠. 뭐 집은 집이니까요. 구경 잘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나라에서 비싼 집은 그래요, 어떨까? 그래요. 그럼 용돈 한번 해봐요. 그게 궁금하죠. 왜냐면 뭔가 목표를 세웠을 때 이룰 수 있는 목표여야지. 맞아요. 1조 7천 이거는 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어느 동네일까요, 일단은? 가장 뭐 강남. 비싼 네네. 논현동 일단 뭐 그쪽이나 뭐 평창동이겠죠. 뭐 청담 벨소리 그렇지. 삥 이렇게 아니, 되는. 청담동 며느리가 그렇지. 네. 평창동 가야죠. 이태원동입니다. 이태원이요? 네, 무려 64억 4천만 원. 아, 그런데 옛날에 들었을 때는 엄청났는데 해외 사례 듣고 나니까 너무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64억 달러 아니고요. 3위가 한 64억 달러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1위가 64억 4천. 64억. 이것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돈이죠, 근데. 집 한 채가. 그리고 이게 대지 면적만 해도요. 무려 370평. 어. 370평이요? 네. 그거 학교 아닌가요? 학교. 운동장.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서울 성북구에 성북동에 네. 성북동입니다 있잖아요. 네, 많죠. 드라마에.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개봉동 살았는데 개봉동입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광명입니다. 네, 광명입니다. 뭐 그게 이제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는 61억 원 정도가 2위고요. 10위까지 그 순위를 매겨봤는데 의외로 강남이 2곳밖에 없고요. 네. 그밖에 뭐 용산이 5곳, 용산. 종로구에도 뭐 2곳이 있고 성북구에도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10위권대. 진짜 부자는 뭐 좀 다른 데에 산다 이런 말이 정말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비싼 집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너무 자꾸 힘들어요. 이렇게 비싼 집만 하니까. 근데 64억이래. 이번에도 뭔가 현실감이 없었죠. 좀. 네. 그래서 저희와 조금 더 가까운 네. 가장 저렴한 집. 이런 거 가장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요거는 어딜까요, 동네? 동네라고 글쎄요. 하면 아무래도 조금 서울보다는 네. 지방 쪽이 땅값이 좀 싸니까 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가서. 좋지 자, 않을까.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 그래도 뭐 한 3만 3만 원 넘지 않을까요? 집이니까 한 3천? 그렇죠. 그 정도 한 1,000만 원. 500? 500? 500은 무슨 가장 싼 집이라잖아요. 그건 자취할 때 500이에요. 500에 50. 자, 일단은 위치가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위치한 집인데요. 아. 평수가 한 대지 면적이 99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아, 30평. 되는데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84만 7천 원. 네? 집값이. 84달러 아니고요. 84만 원? 아니고요. 네. 84만 원? 집을 살 수 있다고요? 네, 전세 네. 아니고요? 전세 아니고 저 그러면은 매매가.
저 집 좀 사러 갔다 오게. 오늘 월급 들어와가지고 제가 갔다 올게요. 몇 채 살 수 있겠네요. 네, 네. 아 30평이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30평. 대지 면적. 7평은 좀 그렇게까지 안 한 클 거 아니에요? 8평 정도 된다고 8평 해요. 정도. 실명수는. 그래서 혼자나 뭐 둘이 살기 적당한. 우리 자취방이랑 사이즈 비슷하고.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야, 그래도 기분이 좀 풀렸어요. 84만 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자는 지갑 안에 있는 현금으로 그냥 착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카드 돼요? 아니 왠지 근데 84만 원 그러니까 10개월 무이자 될 것 같고. 쇼핑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동네는 좀 맞을 거는 100만 원 안팎으로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34만 얼마? 그래도요 전남이랑 전북 지역의 집값이 그렇게 저렴하다고 해요. 전남이랑 전북, 네. 호남 지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저렴하다고 하니까 집값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네. 고생하거나 그래요, 고민하고 그래요. 계신 분들은 우리-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 근교의 집이 비싸서 그게 사실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난 이사철에 이런 또 오늘 집값 얘기하니까 좀 우울해졌어요, 사실. 네. 오늘 계속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사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이 봄맞이 좀 꽃단장이나 네. 봄맞이 좀 집단장 같은 걸 하면 네. 좀 새로워질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 좀 없어요? 저는 그거 했어요. 뭐야? 침대포 빨아서 갈았어요. 저도 했어요. 가장 손 씹으면서 네. 이불만 색깔만 바꿔줘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쵸. 그리고 정말 청소만 깨끗하게 해도 집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소품 하나 바꿨어요. 어떤 침대 옆에 있는 침대 옆에 협탁 같은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얀 색깔로 하나 DIY 가구를 주문해서 제가 직접 직접 한번 만들었어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아이 뭐. 그런 거 잘해요. 뚝딱뚝딱 만들기. 네.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걸 잘했어요. 벽에 못 박고 이런 거. 그러니까. 봄맞이 집단장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2015년 올해 우리 인테리어 이 동향이 어떤가요? 동향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시죠. 유라 씨한테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딴 생각하다 똑같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 뭐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올해 동향 인테리어. 동양은 네, 그냥 네. 깔끔한 스타일로. 봐봐요, 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해봤어요. 그래요? 네, 이분이 전화 연결? 어떤 분이시냐면 한양대 실내건축학과 장순각 교수님 전화 오. 연결돼 있습니다. 오, 와. 교수님하고 지인인 그렇게 아시는- 유명하신 분을. 알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 봄맞이 집단장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 이 봄 인테리어 이 트렌드, 이 동향 좀 먼저 네. 여쭤볼게요. 봄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간 쌓아두셨던 안 쓰는 짐들을 정리해서 비우시는 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가구의 배치를 바꿔보는 겁니다. 소파의 방향이나 식탁, 책상 그런 것들의 위치를 바꾸시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확 바뀌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봄을 닮은 색상의 커튼과 침구 쿠션 그리고 소품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올해의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그 봄 인테리어하고 연관이 되니까 재탄생과 DIY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탄생과 재탄생이라는 DIY. 것은 세월의 흔적이 있는 예전의 가구를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세월의 흔적과 같이 함께 느껴본다든지 또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자가조립 가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포인트들하고 올해의 트렌드를 좀 합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집 분위기를 살리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봄을 느낄 수 있는 향기도 새롭게 집에 들여놓으시면 이런 그 새로운 계절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확 와닿아요. 뭐야? 비워라. 집 비우기. 네, 저 집에 많이 이것저것 쌓여 있거든요. 네. 비우는 비우는 게 의외로 힘들어요. 어려워. 맞아요. 뭔가 어딘가 필요한 것 같고. 맞아. 저희가 또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신경 쓰면 좋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집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꺼번에 이걸 다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네. 1년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본인 집을 가꾸는 일 자체는 마치 식물에 목주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하고 똑같아서 그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의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봄에는 거실 일부를 좀 하시고 네. 여름에는 아이방, 가을에는 침실 이런 식으로 장기간 계획하신다면 그 시청자분들 주말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욕심내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교수님한테는 이 집이 어떤 의미이세요? 집은 일단 저한테는 가장 편한 장소고요. 네.
사실상 공간이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면은 집은 일단 가족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가족을 담는 그릇. 네. 이런 거 써놨다가 나중에 누가 해줘야겠어요. 글도 쓰시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특히 요새 이제 세대 간 소통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이라는 공간부터 그 소통의 임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다면 사회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좋은 또 멋있는 말씀도 너무 오늘 해주셔서 네. 교수님 오늘 했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정보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난 인테리어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인테리어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맞아요.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봄 인테리어 하는 법 준비했습니다. 현주 씨도 인테리어 같은 거 직접 하고 그러나 봐요? 저 인테리어에 크게 소질은 없는데 네. 그래도 예쁜 거 좋아하고 뭔가 꾸미는 건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DIY. 하도 했고 손에 굳은 살이. 네, 그래서 잠깐만요. 손에 굳은 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잡아봤다는 얘기잖아. 보여요? 보여요. 제가 워낙 투박해서. 탑 혹시 수현 씨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거 좀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 잘해요. 손도적이. 아니 둘이 요새 좀 이상해, 그죠? 이상해요. 아까도 왜 좀 이러세요? 속상하더라고, 둘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람을 아, 왜냐면 둘만 방장님 알고 그래가지고 약간 속상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3만 원으로 봄맞이 인테리어 하기 3만 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따단. 뭐야 혼자. 저도 이런 거 할 때 네, 어떻게 될지 제발 모르겠네요. 효과음악은 나와요. 짜잔. 네, 3만 원으로 집에 봄을 부르자. 싸게 부르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갤러리 인테리어에 도전하라. 갤러리? 네. 뭐 쇼핑하라는 얘기예요? 갤러리? 네. 그림 걸란 얘기구나. 그만 다니세요. 아니, 인테리어는 백화점 가면 살 게 많아요. 알겠어. 그림 걸란 얘기죠? 그림?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네. 인테리어보다는 집에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액자 하나만 걸어놔도 그렇죠. 네. 달라지잖아요. 근데 가끔 액자 맞아. 잘못 걸면은 좀 튀고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걸고 싶은데 네. 도대체 뭘 걸어야 하나 네.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살짝 드리자면요. 이 집안 분위기에 네.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색깔 하나를 정해보세요. 어. 그 다음에 그 색깔에 어울리는 액자라든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개 걸어서 집안에 걸어놓기만 해도 집안의 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그런 액자 사실 5, 6천 원 정도면 맞아요, 저렴하게 맞아요. 구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 걸어놓으면 분위기 확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파스텔 컬러와 곡선 패턴의 패브릭 제품으로 봄맞이를 하라인데요. 그러니까 봄의 컬러죠. 파스텔 컬러와 이런 패브릭 제품들, 특히 작은 쿠션이라든지 이불이라도 네. 조금만 변화를 주면요.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의 인테리어가 있어요. 북유럽식 인테리어. 맞아요. 이 어떤 식인 거예요? 북유럽 국가 어디 있어요? 노르웨이. 뭐 그런 비슷한 곳에 네. 그 인테리어 한번 상상해보세요. 북유럽 국가에 있는 집안. 뭔가 아기자기하고 약간 그 화로 같은 게 이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날로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집안이 패브릭 소파에다가 아. 쿠션도 막 이렇게 네. 있고 네. 벽난로도 있고 그러니까요. 탁자도 카페 예쁘게 같은. 네. 그쵸? 약간 요즘에 네. 그 카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런 느낌. 네, 그런 데 보면 저 곡선 패턴의 패브릭 제품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윤유라 캐스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쿠션의 경우는 보색 제품, 보색을 활용해서 아. 한 여러 개를 겹쳐놓는 거예요. 아. 그렇게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환하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나도 킴포크 스타일. 향초와 화분을 이용하라입니다. 킴포크 스타일? 난 처음 듣는데? 킴포크 스타일 뭐예요? 네, 킴포크 스타일은요, 이번 2015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네.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킴포크가 미국의 잡지예요. 미국의 잡지인데. 난 포크라고 해서 이 무슨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 방장님, 자꾸 킴포크하고 먹을 여자- 거랑 연결시키지 안 마세요. 킨포크. 날카로운 포크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잡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네. 자연 친화적이고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 같은 그런 네. 연예인들이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아, 지금 제주도에 맞네요.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 그려지네요. 이유리 씨를 예를 들어주시니까 킴포크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 친척, 뭐 가까운 사람, 지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담장 허물고 옆에 지인들과 이웃들과 같이 뭐 유기농 채소를 같이 뜯어다가 밥을 같이 해먹고 뭐 이런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담장이 있어야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아니에요. 요즘 시골 가면은 이웃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서 84만 원짜리. 84만 원. 담장 다 허물고. 서울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 출퇴근을 아니면 집에 대문을 열어놓으세요. 대문이 없어요. 원룸 살죠. 원룸 살아요. 베란다라도 창문이라도 좀 열어. 네,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요 홈 가드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은 화분에 자기가 먹을 채소를 직접 심고 직접 길러서 그걸 먹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정말 좋죠. 그리고 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아이비라든지 산세베리아, 또 행운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길러주면요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이고 또 심신 안정까지 함께 누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그리고 더불어 아로마 향초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들 하나 쓰세요? 갖고 네, 있어요. 그럼요. 뭐 대부분 갖고 계시네요. 네. 정말 저도 향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이 아로마 향초 같은 경우도 한번 켜놓고 그냥 그거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심신이 맞아요. 딱 안정되잖아요. 보면서 맥주 한잔 탁 먹어주면 그렇구나. 풀리고. 실내 잡냄새 제거는 물론이고요. 심신 안정에 또 요즘 불면증 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집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정을 취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초를 잠깐 켜놓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좋네요. 네. 그렇게 필요한 간단한 소품 가지고 집에 봄 분위기를 내면 우리 봄에 멀리 가지 않아도 집에서 힐링도 할 수 있고 그죠? 활력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영국의 시인 이 T.S. 엘리엇은 이 집은 한 사람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쉬고 먹고 살아가는 이 공간인 집. 지금 집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